4편 이제 34번부터 마지막 50번까지 이제 17문제인데요. 재산보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재산보험이 상대적으로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늘 나오는 문제들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산보험 같은 경우도 잘 공략하시면 충분히 쉽게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 우리가 이제 34번 문제부터 상해보험까지 좀 많이 나오죠. 질병보험이나 간병보험은 범위 문제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원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보험은 보험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법에는 재산보험이 없기 때문에 보험업법에서 있는 거고, 우리가 겸용금지인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여러분들도 시험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재산보험은 겸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재산보험은 겸용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고, 재산보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질간,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의 어떤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레이 존이라고 합니다. 회색 지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액 보상을 하는 반면에,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 보상하잖아요. 그래서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정액도 가능하고 실손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정도 기억하시면 일반적으로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고,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내재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밖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질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거고, 질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 일반적으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면책기간을 두고 대기기간을 둔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래성이 존재가 하니까 직업이나 직무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이의 관계, 그죠? 여러분들 암보험 같은 경우 나이가 많이 들면 보험료가 높아지는 거 생각하면 나이와 관련이 있다, 연령과 관련이 있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 시에는 우리가 계약자 적립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할 수 있다. 뭐 과거에는 이게 책임준비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올해 바뀌면서 계약자 적립액이라고 통일됐습니다. 그 책임준비금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실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다수 가입한 경우 비례 보상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실손 보상의 원칙, 재산보험에서 보장하는 정액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가능해요. 정액보험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해서 내가 이번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손해보험회사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 개발만 가능하다? 아니죠. 실손해도 가능하고 정액보상도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 요령 중에 하나가 뭐뭐만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다,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5번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마찬가지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요. 기본적으로 개인 단체 계약으로 할 수 있겠죠. 상해 사망을 기본 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반드시,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뭐만,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다, 의심해야 된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상품에서 상해담보, 질병담보, 이게 2개 이상으로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은 반드시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요? 질병사망보장인 경우에는 그게 상해보험이든 질병보험이든 간병보험이든 간에 관계없이 질병을 사망으로 담보를 할 경우에는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가입해야 된다? 주계약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자, 여기도 많이 들어갔는데 맞는 거. 자, 질병사망보장은 특약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보겠습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재산보험에서 실손보상, 우리가 되게 정액보상은요, 이렇게 암기하면 뭐 100%는 아니지만 뒤에 금으로 끝나요.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휴의장애 보험금, 그 다음에 금이나 또는 여기 액 또는 뭐 당, 일당 뭐 이런 식으로 액, 무슨 금액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요. 실손 같은 경우, 정액 보상하지 않는 실손 보상하는 경우에는 무슨 비로 끝납니다. 주로 입원 의료비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암 수술로 인한 질병 입원 의료비는 정액으로 얼마를 딱 주는 게 아니라 입원했을 때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이 기간 그런 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지급된 입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로 인한 질병 입원 의료비는 실손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이번 일당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보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상법상 사망사고 담보에 가입 제한이 되는 대상. 우리가 사망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상법상으로 사망사고, 피보험자가 사망사고로,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여러분들? 만 15세 미만이죠. 만 15세 미만자. 그래서 만자가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해서 그냥 15세 미만자.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는 만자도 빼고 나오니까 이거 만자 안 들어가서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틀린 부분 골라내시면 되니까요. 15세 미만자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피보험자가 사망사고, 타인을 위한 그 보험에서 우리가 피보험자 사망, 그죠?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그죠? 의사 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가입 제한이 되니까 무효가 되는 대상이 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8번 손해보험에서 아까 질병사망보험인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한다 그랬어요? 특약으로만, 여기 만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특약으로만 가능하다. 특약으로만 가능하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한도. 그 다음에 80세 만기. 그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반드시 보장성 보험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저축성 보험으로 설계하면 안 되고요. 보장성 보험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낸 보험료가 나중에 받는 보험금보다 많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많거나 같으면 우리가 보험료가 많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개인당 2억 원 이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질병사망 담보는 반드시 특약으로만 가능하고 보장성 보험으로 계약해야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보험 만기가 80세 미만이어야 되고 개인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다. 39번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틀린 거 부르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서 우리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그죠?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에서는 우리가 피보험자가 자기 누가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계약이든 단체 계약이든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단체 보험인 경우에는, 단체 보험인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거예요.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부분은 개인 계약이든 단체 계약이든 둘 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단체 계약의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0번 문제입니다. 상해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면책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고의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의 중과실 안 되는데 상해보험에서는 중과실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상해보험에서만 중과실이 가능하다.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상해보험에서 우리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되는 경우는 사망담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보상한다. 면책한다가 아니라 보상한다. 다만 고의 자해, 자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면책합니다. 근데 우리 생명보험 같은 경우, 인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자살 같은 경우 2년 이후에, 그죠? 2년 이내의 자살의 경우에서는 면책하고 2년 이후 지난 경우에는 면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과실을 보상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 뭐라고요? 상해보험에서 우리가 상해보험에서 중과실도 보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41번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수령자.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자는 누굽니까? 피보험자죠. 그죠? 피보험자가 수령하는데 우리가 상해보험이나 인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해져 있죠. 보험 수익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험 수익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신체를 담보로 해서, 그죠?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죽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금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보험 수익자인데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도 가능하고요. 보험회사에다가 우리가 통보만 하면 됩니다. 누가 수익자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통보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망보험을 받는 사람 누구라고요? 보험 수익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 발생 시 각각의 지급률을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한다 이거죠. 합산해서 지급하고 한시적인 후유장해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한시 오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시 오이. 한시적인 장애 후유장해 보험금은 우리가 5년 그 다음에 20% 이렇게 가입 금액에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아니라 20%. 후유장애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직업 소득을 고려하여 초과 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한다. 후유장애 보험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피보험 상해보험에서 우리가 그 직업이나 소득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장애율, 장애 등급에 따라서 조정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고요. 동일 신체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에 높은 지급률을 합니다. 동일 부위에, 동일 신체 부위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이 내용이 맞습니다. 자, 요 지문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지문 같은 경우 한번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가 뭐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중에 높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지급률을 합산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한 부위에서의 어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중 높은 지급률,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중 높은 것. 왜냐하면 동일한 거니까, 동일한 부위에 대해서 장애가 발생한 거니까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우리가 2021년 출시한 거 4세대 실손이라고 하죠. 4세대 실손에 대해서 우리가 3대 비급여가 있습니다. 그죠? 뭐 주사,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MRI,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수 치료, 주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에 기본적으로 횟수 한도가 있습니다. 횟수 한도가 있는데 우리가 MRI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도 없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도수나 우리 주사 치료제 같은 경우는 10회 단위로 50회까지만 보상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50회. 100회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자,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도수치료 100회까지니까 틀렸습니다. 50회고요. 주사료 250만 원 50회 맞는 50회니까 맞는 얘기고요. MRA 같은 경우에는 한도 제한은 없다라는 거, 횟수 제한은 없다라는 부분이니까 300만 원 맞고요. 도수치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회 맞습니다. 100회가 나오면 틀린다. 3대 비급여에서 4세대 실손의 3대 비급여 보상해서 우리가 100회 보장은 없다. 50회까지만 보상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부터 언제까지요? 180일. 180일까지는 보상한다. 180일까지는 보상한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또 하나 이제 며칠까지 보상하느냐, 이게 만기가 됐을 때 종료가 되더라도 보상하는데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고 한도 1까지. 그죠? 보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서 종료되더라도 언제까지? 이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한다. 180일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교통상해 운전장에서 보상하는 손해. 그죠? 교통상해보험에서 우리가 보상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업기계나 이런 것들, 또 시운전, 경기 이런 것들은 보상해주지 않아요.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보상해주지 않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자동차가 또는 작업기계가 일반 도로를 운행하면서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덤프트럭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서 작업으로 쓸 때 우리가 덤프트럭에 모래를 싣고 운반하거나 이럴 때는 보상해주지 않는데, 사고가 나면 보상해주지 않는데 그냥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하지 않는 거 시운전. 그 다음에 트랙터가 농경하는 거잖아요. 농경 작업 중. 본래 작업을 할 때 우리가 하면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기타 교통수단을 정비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책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반 도로에서 우리 작업기계가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면서 사고 난 경우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다. 보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단체상해보험. 우리가 이제 보통 1종, 2종, 3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 급여, 그죠? 근로자단체, 2, 법정단체,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법정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2종 단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규약단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5인 이상의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기억했고요. 4종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자, 단체의 대표자는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 피보험자를 교체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죠. 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보험회사가 승낙 없이 싹싹 바꿔가지고 사고 내면 안 되잖아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단체에서는 우리가 타인의 서명을 받을 필요가 생략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1종, 2종, 3종, 4종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비영리법인 단체는 2종 단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2종 단체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비영리법인 단체라고 하는 법정 단체는 우리가 시험 문제 틀린 지문으로도 나올 때 3종 단체라고 나옵니다. 비영리법인 단체는 3종 단체에 해당한다. 틀린 지문이고요. 비영리법인 단체는 2종 단체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못 외우셔도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 푸는 요령으로 비영리법인 단체가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나오거나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라고 해서 나온다고요? 비영리법인 단체는 3종 단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틀린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됐고요. 여기는 바르게 맞는 지문 고르는 거니까 비영리법인 단체는 뭐라고요? 법정 단체로서 2종 단체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자, 보험 나이 계산하는 거 되게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6개월 미만이면 버리고, 그죠? 6개월 이상이면, 그죠? 초과하면은 한 살을 올리고, 그죠? 플러스 1하고, 여기는 버리고, 그런 계산이에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되죠. 2011, 10.1이니까 그냥 뺍니다. 0, 4, 40. 그죠? 40.4개월이잖아요. 그죠? 40.4개월이니까 6개월 미만이니까 4를 버리면 40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간혹 보시면 이런 거 나오면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그 숫자가 맞으면 그냥 문제를 푸시는 거고 모르면 그냥 찍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계산해서 요 남은 소수점 밑에 남은 숫자가 6보다 크면, 그죠? 6 미만이면 6 미만은 6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5, 4, 3, 2, 1, 0이면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숫자가 나이가 되는 거고 6이 넘어가면 초과가 되면, 그죠? 6 이상이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6개월을 초과하면 6개월 이하이면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6개월 미만이 아니라 6개월 이하이면 버리고 이상이면 초과하면 나이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6으로 나오진 않겠죠. 보통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4나 아니면은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7일 경우에는 41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6개월 미만이네요. 제가 설명한 게 6개월 이하가 아니라 6개월 미만이면,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한 살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4세대 실손.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의료기관별 공제금액 맞는 거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제금액 맞는 거. 우리가 의원 같은 경우. 자,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급여인 경우하고, 급여 의료비하고, 비급여 의료비가 있습니다. 그죠? 급여 의료비의 기준, 이 보장대상 의료비의 기준은 비급여는 30% 3만 원이에요. 무조건 통일입니다. 비급여인 경우에는 30% 3만 원. 특약인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급여인 경우에, 기본계약인 경우에는 우리가 의원별로 달라요. 그래서 의원인 경우, 작은 경우에는 1만 원. 그 다음에 큰 병원, 상급 병원인 경우에는 2만 원. 그 다음에 이거하고, 그 다음에 20% 중에서 큰 금액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급여니까, 여기가 급여니까, 1만 원 아니면 2만 원 아니면 20%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1만 원 아니면 20만 원 아니면 20%가 정답이니까 1번, 2번이 정답인 거죠. 종합병원은 이거는 맞는데 이게 틀렸잖아. 이건 비급여에만 해당하는 거고 3만 원하고 30%는 이것도 비급여만 해당하는 거니까 아닌 거예요. 3번, 4번은 애당초에 틀린 지문이고요. 1번, 2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병원, 의원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1만 원과 보장대상비 의료비 20%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CI보험은 뭐죠, 여러분들? CI보험은 중대질병, 우리가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합니다. 크리티컬 일리스. 그죠? 중대질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대질병. 그래서 중대질병에는 중대화상,
뭐 이런 부식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화상이 발생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중대한 화상, 중대한 질병 이런 거 다 보상하고요. 치명적 질병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할 때 CI보험 또는 치명적 질병보험이라고 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개월 미만 우리가 생존이 6개월 미만 남았을 경우에는 50% 선지급 보험금,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고 있고 그때 50%를 선지급하면서 보험료를 납입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도들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중대한 화상, 중대한 부식,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CI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장기 간병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죠. 없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면책되는 경우는 뭐예요?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인지기능 장애, 전쟁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경우에 발생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습관성 약, 뭐 이런 거, 알코올 중독이나 습관성 약물 복용 이런 거는 다 보상하지 않습니다. 면책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 그러니까 전혀 자기 어떤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알코올이나 습관성,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경우에선 다 면책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 풀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보험 4편에서는 앞부분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상해보험까지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앞부분에서 많이 보시고 질병보험이나 간병보험은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서 다예요. 여기에서 뭐 암보험이나 아니면 실손의료보험을 한두 문제 물어보는 형태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부분들 잘 모르실 것 같으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 중심으로 학습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드린 17문제를 잘 설명드리면서 여러 가지 제가 연관된 내용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만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면서 3월 2차 실전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